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음식입니다.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간 하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간에 간세포 사이에 또는 간 표면에 지방이 많이 끼어서 쌓여 있는 게 지방간이라고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간이 되면 간장세포와 간 기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방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지방간 하면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먹는 사람과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두 가지로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생기는데, 그럼 이 지방간이 어떻게 해서 어떤 원인으로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간도 사실은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은 술을 많이 드시는 사람들 중에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생긴다는 것이 바로 이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생각하면 삼겹살이 살과 지방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삼겹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간이라는 것은 간세포 여기저기에 골고루 또는 겉표면에 지방으로 차곡차곡 또는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주로 지방간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지방간은 간의 전체 면적의 약 10%에서 20%이 정도 있을 때 주로 지방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는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에 주로 지방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술을 마실 때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과 함께 치킨을 먹는다든지 또는 다른 안주로 무슨 여러 가지 과자류나 또는 새우깡이라든지 기타 오징어 또는 기란 여러 가지 어떤 안주를 먹으면서 술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렇게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간, 즉 술을 마시게 되면 모든 사람은 간에서 이 알코올을 해독을 해야 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해야 되는데 이 알코올을 잘 해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알코올 분해효소가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체질을 보면 간장 에너지가 그 기능이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돼서 타고난 사람들의 경우에 주로 간에서 이 알코올을 잘 해독하는 효소가 나와서 알코올을 잘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술을 일반적으로 상당히 잘 마시는 편에 속합니다. 또한 알코올 해독 능력도 좋아서 아주 많이 마시게 되며 아주 즐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타고난 체질이 그 사람의 경우에 간 에너지가 약하게 타고나거나 간 에너지가 약하게 설계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체질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을 해독하는 알코올을 분해한 효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알코올이 분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술을 한 잔을 마셔도 빨리 취하거나 올라와서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술을 한 잔, 두 잔만 마셔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잠을 이내 빨리 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알코올을 잘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술을 잘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방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체질이 알코올을 잘 분해하는 효소가 잘 나와서 알코올을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아주 잘 분해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아주 술을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맥주를 한 박스, 두 박스, 심지어는 소주도 한 병이 아니고 5병, 10병, 15병, 20병까지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양주 또는 고량주를 30도, 40도, 50도까지로 가는 그 도수를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을 마시는 경우도 많으며, 또는 막걸리도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까지도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면서 그렇게 안주로 오징어 포, 오징어 쥐포 또는 오징어 깡, 오징어 여러 가지 그런 과자류, 기타 종류를 같이 먹거나 또는 돼지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서 그러한 연유로 지방간이 잘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몸이 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열이 많이 나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은 찬물이나 차가운 얼음물이나 차가운 맥주나 차가운 것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결국은 몸은 열이 나지만 그 사람의 위장은 굉장히 차갑다는 것입니다. 차갑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술을 마시면서 먹는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이 결국은 지방간을 형성하게 되고 또한 내장 지방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조로 여러 가지를 많이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이, 위장이 차가워지면서 지방을 분해해버리지 못하면서 내장 지방도 잘 되면서 알코올성 지방간도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겉은 열이 나지만 속은 차갑다는 것입니다. 차갑게 되면 여러 가지 지방 분해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잘 되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몇 개월만 마시지 않으면 지방간이 빨리 분해되고 사라지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저런 것도 없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처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 해서 여러 가지 생활도 규칙적으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지방간이 잘 많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결국은 타고난 체질이 그렇게 간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의 음식에 먹는 패턴을 살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패턴 속에 바로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음식을 먹고 나서 이후에 많은 경우에 과일, 즉 디저트로 과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은데도 불구하고 또 식후에 저러한 과일들을 참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기타 귤이라든지 호박, 수박, 기타 여러 가지 포도, 기타 여러 가지 바나나, 참외,
그런 종류의 과일들을 참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식후에 밥을 먹고 난 이후에 과일을 디저트로 많이 먹게 되면 밥과 과일이 섞이면서 발효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효 현상이 생기면 거기에서 고농축, 농축된 알코올을 먹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을 때 여러 가지 같이 먹으면 같은 현상과 같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 이것이 혼합되고 섞이면서 술을 먹는, 마치 술을 마신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과 과일들이 혼합해서 섞이면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화 되는 것입니다. 즉 술을 마시는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러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지방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약에 술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됐다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음식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주면 됩니다.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과일을 먹어서 그런 습관을 들인 거나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식후에 절대로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식후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절대로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식후에 발효액을 절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한다고 발효액을 여러 가지 야채 발효액, 과일주 발효액, 과일로 담근 발효액들을 많이 마시는데 절대로 식후에 이후에는 그런 과일 발효액, 약초 발효액, 과일들을 일체로 먹지 않으면 결국은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몸이 정상적인 기능과 과정이 그런 소화 과정을 겪으면서 지방간이 서서히 아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을 드시고 저녁에는 되도록이면 먹지 않아서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게 되면 이런 지방간들이 빨리빨리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편에도 간경화를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경화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아침과 점심을 잘 드시고 저녁은 먹지 않거나 속을 비워두면 지방간도 빨리 좋아지고 또한 간경화도 빨리빨리 회복하는 좋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음식의 패턴을 잘 살펴서 정확히 알게 돼서 그런 과정으로, 그런 원인으로 지방간이 되고 간경화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생활 습관을, 패턴을 바꿔주면 이렇게 몸이 건강을 잘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술로 많이 드셔서, 술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드신 분들은 술을 먹는 것을 완전히 끊고 몇 개월만 지나면 지방간이 잘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술을 전혀 먹지 않는데 지방간이 된 경우에는 그렇게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과일이나 발효액 또는 그런 과일 발효액을 통해서 먹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패턴을 멈추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 것을 빼고 그 다음에 발효액도 먹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약초 발효액도 모두 먹지 않고 순수하게 식사만 하는 것입니다. 정 과일을 먹고 싶으면 저녁에 또는 식전에 1시간 전에 약간 드시고 조금만 드시고 식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들이 개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방간으로 고생하시는데 전혀 술을 먹지 않는데도 지방간으로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는 모든 과일들, 신맛 나는 과일들, 모든 것들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일을 먹고 난 이후에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일들을 보면 주로 과일이 단맛이 아니라 단맛과 신맛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과도 신맛이 있고 포도도 신맛이 같이 끼어 있고 캠벨도 신맛이 같이 끼어 있으며 블루베리도 신맛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키위 등 기타 청포도 등 다 신맛을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란색 과일도 신맛을 같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 이렇게 술을 먹는 발효 과정을 겪어서 술을 마시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지방간이 되므로 식후에는 절대로 과일 종류를 먹지 않으면 서서히 지방간으로부터 아마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잘 인지하셔서 이해하셔서 이렇게 잘 조절하면 이제 지방간으로부터 잘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 차가운 음료 그런 것들을 모두 피해서 위장을 따뜻하게 해줘서 모든 지방 분해를 잘 해주면 역시 지방간도 좋아지고 간경화도 도움이 되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건강한 위장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지방간도 없고 그 다음에 간경화로도 건강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올라가는 삶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